예, 안녕하세요. 자, 저희는 제2장 옥내 배선 공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집 안에서 배선 공사를 할 때 그 배선 공사에 대한 종류를 보고자 하는 건데요. 자, 첫 번째로는 가장 대표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게 몰드라고 하는 거.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이제 몰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덕트. 그리고 세 번째 애자가 있고, 애자는 뭐 간단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금속관이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 합성수지관 먼저 적을까? 합성수지관이 있고, PVC 합성수지관이 있고, 그리고 금속관이 있고, 그리고 여섯 번째 가요 전선관인데 가요 금속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플렉시블 전선관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들어가는데 P관하고 그 다음에 CD 주름관. 이하고는 달라요. 이놈하고 같게 잡지 않습니다. 주름관이라고 해도. 얘도 주름관이고 얘도 주름관인데 얘는 철제로 된 거고요. 얘는 플라스틱으로 된 거예요. 가장 집에서 많이 할 수 있는 거 몰드. 합성수지관 중에서도 주름관. 그 다음에 덕트. 요 정도가 좀 많이 쓰고요. 가요전선관도 좀 쓸 수 있어요. 애자랑 금속관 공사는 일반적인 일반인들이 가정에서 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하는 게 이제 몰드고요. 그리고 합성수지관 중에서 CD 주름관 이런 것들도 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요전선관도 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서 이제 종종 전기 공사를 할 때가 있는데 배선 공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몰드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합성수지관 중에서 CD 주름관 요거를 좀 많이 쓰는 편이죠. 예. 공사하기가 수월해가지고. 자, 요런 공사에 대한 요소들을 한번 저희가 배워보자 이런 개념의 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진 않은데 외워야 될 게 조금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몰드입니다. 아까 몰드를 제일 많이 쓴다 그랬죠? 뭐 다이소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항상 파는 거예요. 전선 넣는 거. 이런 게 몰드죠. 요게 이제 합성수지 몰드, PVC 재질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금속 몰드는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얘하고 얘가 같은 줄 알아요. 달라요. 얘는 플라티로 돼 있고 얘는 금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금속으로 돼 있는 거는 금속은 무조건 접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 접지 안 하고 쓰죠. 그래서 접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 접지는 항상 3종 접지를 해야 돼요. 그럼 이 3종 접지 공사가 뭐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뒷부분에서 접지 공사에서 저희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접지 공사도 다 설명을 하고 뭐 다른 것도 뭐 다 설명하고 뭐 이렇게 넘어가면 좋은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 접지 공사는 접지 공사대로 뒤에서 쫙 크게 하나 이렇게 다루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보시는 게 낫고요. 지금은 그냥 제3종 접지한다 요 정도로 보셔야 돼요. 금속은 무조건. 왜냐면 우리는 쓰고 있는 형태가 400V 미만입니다. 400V 미만. 그렇기 때문에 400V 미만에서는 제3종 접지를 하게 돼 있고 400V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 제3종 접지 조금 더 위험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신경 써서 접지하자 이런 뜻이에요. 이때 신경을 쓰는 거는 접지 저항 값만 바뀌어요. 일반적으로 접지 저항을 100ohm으로 잡을 거냐 15ohm 이하로 잡을 거냐 그 관계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간단히 보시고요. 그래서 얘와 얘는 명확하게 다르죠. 얘는 접지할 필요가 없지만 얘는 접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린 접지할 필요가 있어도 안 하죠. 일반적으로 잘 안 해요. 원래는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게 몰드 배선 공사고 합성수지와 금속이 있는데 뭐 금속이든 합성수지든 똑같은데 다른 점은 하나는 뭐냐면 금속은 뭐다? 항상 제3종 접지 공사를 해야 되고 지지점 간의 이격거리가 1.5m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몰드를 연결을 했고 여기다 또 몰드로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러면 이 몰드가 뭐로 돼 있어? 여기가 이 몰드는 양면 테이프로 돼 있단 말이에요. 양면 테이프. 그래서 양면 테이프로 접착을 하든가 여기 보시면 조영제 부착할 경우에는 40에서 50cm마다 나사모 또는 접착제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부착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원래대로 따지면 양면 테이프가 아니라 이 안에 접착제를 넣는다든가 근데 양면 테이프로 대처하는 거죠. 또는 여기다 나사못을 박고 여기다 나사못을 박아요. 이게 몇 cm? 40에서 50cm를 갖게 하는데 이게 이제 지지점과의 거리입니다. 근데 금속 몰드는 요 금속 몰드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예, 무겁고 견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겁다기보다는 견고하다라는 게 더 맞겠죠. 얘는 약간 흐물흐물한 재질이고 얘는 일자로 쫙 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얘를 몇 메다? 1.5m. 요 간격을 1.5m까지 늘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게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죠. 예, 그래서 원래는 이러한 몰드 공사도 안에다 비스못을 박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떨어질까봐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지지점 간의 간격. 원래 시험 문제로 제일 잘 나오는 게 지지점 간의 간격. 이게 제일 잘 나오고요. 그리고 얘는 몰드 배선 공사인데 무조건 40V 미만에서만 사용한다라는 거. 요거 제가 별표를 쳐놓는 거 이렇게 잘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항상 몰드든 관이든 뭐든 간에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거. 요 안에서는 접속점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모든 배선 공사가 다 똑같습니다. 관이든 뭐 가요 전선관이든 몰드든 덕트든 간에 예, 관 안에 전선을 집어넣는 경우 있죠? 이럴 경우에는 그 관 안에다 무조건 접속점, 즉 전선과 전선을 연결하는 뭐 트위스팅 접속이라든가 이런 슬리브 링에 의한 접속점 있죠? 이런 걸 넣어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거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폭 3.5cm 깊이 그리고 두께가 1.2mm. 자, 무슨 뜻이냐면 자, 요게 요 폭 있죠? 요 폭 내지는 요 깊이 요게 3.5cm 이하. 그리고 요 두께가 2mm. 2mm 뭐가 된다? 이상의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요게 3.5cm가 아니라 5cm가 넘어가는 경우 5cm가 넘어가는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덕트라고 하고요. 경우에 따라선 몇 cm, 5cm 이하, 즉 요 사이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5cm와 3.5cm 사이 있죠? 요 사이의 것도 뭐 할 수 있다? 예, 몰드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 단 5cm가 넘어가면 이거는 덕트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PVC형 덕트든 알루미늄 덕트든 금속 덕트든 간에 예, 5cm가 넘어가면 덕트고 예, 5cm 이하가 되면 결국엔 뭐다? 예, 몰드로 보는데 일반적인 몰드는 3.5cm를 기준 잡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제가 별표 쳐놓은 거는 꼭 쳐놓으세요. 400V 미만 그리고 접속점을 만들지 말아야 되며 3.5cm 2mm. 그래서 저는 이거 외울 때 몰드는 352로 외워달라 그래요. 3.5cm 2mm 이렇게 외우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지지점간의 거리도 같이 외워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별표 치고 빗줄 금 것들은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해가지고서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게 뭐다? 몰드 사용 공사 또는 몰드 배선 공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가장 많이 하는, 손쉽게 하는 배선 공사 중 하나죠. 이것도 배선 공사예요. 그리고 항상 안 쓰는 이 몰드 끝은 이렇게 막아 놓으셔야 됩니다. 항상 막으셔야 돼요. 실리콘으로 막든 막아 주셔야 돼요. 또 그리고 이렇게 직각으로 갈 때 있죠. 직각으로 갈 때도 이렇게 직각으로 갈 때 있잖아요. 예, 몰드 공사에서 이거 원래는 이렇게 수직따기 하셔야 돼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공간이 이렇게 떠 있거나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딱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원래 이렇게 자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디 가시면 예, 기능사 실기 가시면 이렇게 직각따기 이런 것들도 좀 하셔야 돼요. 그때는 이제 몰드가 아니라 덕트를 가지고 삽니다. 예, PVC 덕트, 직각따기 이런 게 나오거든요. 예, 시험 문제로.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실제 실습을 통해서 숙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덕트 배선 공사가 나옵니다. 자, 몰드와 덕트의 차이점은 바로 이거예요. 자, 몰드는 아까 몇 cm? 3.5cm 이하 일반적으로. 통상 3.5cm 이하 그리고 2mm라 그랬죠. 하지만 덕트는 몇 cm? 5cm를 넘고 5cm 초과 그리고 1.2mm 예, 이상의 절판에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어디 있냐면 요런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덕트랑 몰드에
기준을 시험 문제로 물어보는 경향이 크거든요. 왜냐면 덕트랑 몰드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몰드는 3.5cm 이하, 덕트는 5cm 이상. 그러면 몰드도 조금 크게 쓰면 5cm 이하까지는 허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5cm가 넘어가면 그거는 덕트로 분리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얘는 일반적으로 금속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속일 경우는 1.2mm인 철판을 쓰고 만약에 이제 금속이 아닐 경우에는 2mm 이상이 되는 플라스틱 형태를 쓰셔야 되는 거죠. 몰드랑 유사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 자, 그리고 얘는 지지점 간의 거리가 몇 센치, 몇 메타, 3m. 요거 잘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라이팅 덕트라는 게 원래 있어요. 이건 예외적인 건데, 라이팅 덕트가 있어요. 라이팅 덕트. 이 라이팅 덕트는 어디 가면은 우리 커피숍 같은 데나 아니면 쇼 윈도우 같은 데 보면은 레일 등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일 등. 레일 형태로 되어 있는 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등갓이 이렇게 돼 있고 이 등이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여요. 이렇게 생긴 거 보신 적 있죠? 이런 레일 등. 이 레일 등에 들어가는 이 레일을 뭐라고 하냐면 라이팅 덕트라고 합니다. 라이팅 덕트. 등을 고정해주는 덕트다라고 해가지고 이 라이팅 덕트는 나전선처럼 사용을 하고요. 다른 덕트랑 다르게 이 안에 전선이 들어가게 돼 있고요. 전선이라보다 이제 부스바 같은 게 들어가요. 그리고 얘는 1m마다 1m마다 뭐 해야 돼? 지지를 해줘야 돼요. 지지점 간의 간격이. 즉 뭐가 들어가니까 여기에 라이팅 등기구가 들어가니까 지지를 좀 더 뭐 해줘야 된다? 견고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예외적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기능사에서는 거의 물어보지 않아요. 기사에서는 되게 잘 물어보는 문제 중 하나예요. 라이팅 덕트는. 근데 우리 기능사, 제가 이제 기사반도 나가다 보니까 기사반 전기 응용, 이게 전기 응용에서 나오는 문제거든요. 기사반도 저희 강의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라이팅 덕트 이런 거 되게 잘 물어보는데 기능사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거, 좀 깊이 들어가지 않고 예외적이지 않고 기본적인 것만 물어보니까 3m 요것만 외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항상 덕트의 끝부분, 덕트든 몰드든 끝부분은 막아야 됩니다. 쥐라든가 바퀴벌레, 뭐 기타 이물질들이 들어가서 내부에서 뭔가 이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밀폐시켜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끝부분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는 거 별표. 당연히 접속점은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고요. 자, 얘는 아까 우리 몰드는 자, 이거 몰드죠. 이건 덕트고 노란 거는 덕트. 자, 몰드는 무조건 400V 미만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400V 미만. 하지만 얘는 400V 미만과 그리고 400V 초과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둘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단 400V 미만은 몇 종 접지 공사? 제3종. 하지만 400V를 초과할 경우에는 특별 제3종 접지 공사를 해줘야 돼요. 그냥 지금서부터 외우려고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400V 미만일 경우에는 제3종 접지 공사, 400V 초과일 경우에는 이상이 아니라 미만? 초과가 아니라 이상이 돼야 되네요. 예, 겹쳐야 되니까 이상. 미만은 한쪽을 미만에 잡았으니까 초과가 아니라 이상일 경우에는 특별 제3종.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요거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기사 실기에서도 되게 물어보고 기능장 실기에서도 물어보는 건데, 자, 요 놈은 자, 요 안에 금속관 안에 이제 덕트 안에다 전선을 채워 놓는데 그 전선의 면적은 일반적으로 20% 이하가 돼야 돼. 그럼 20%면은 한 요 정도 깔리겠네요. 요 정도만 전선이 들어가고 요 공간은 빈 공간으로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80%는 이렇게 빈 공간으로 둬야 돼요.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덕트 내에 20%만 써야 되고 나머지 빈 공간은 놔둬야 된다. 예,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덕트로 가는 전선이 만약에 일반적으로 컨트롤 전선이다, 제어 회로용 전선이다.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이거는 20% 이하로 잡은 이거는 동력용이랍니다. 동력, 전동기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제어회로는 전류가 아주 지극히 낮아요. 이럴 경우에 뭐다? 50% 이하로 잡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50%. 그래서 20% 이하, 50% 이하 이거를 꼭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일반적으로 20% 이하로 잡는데
만약에 그 회로가 출퇴근 표시 등이라든가 LED 전구 이런 저전력용 제어 회로에 들어가는 전선을 모아서 갈 경우에는 이놈의 절반까지로 여유를 잡는다. 절반. 이 절반까지를 전선으로 채워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전선을 채우는 이 이유는 이렇게 여유를 주는 이유는 이 전선 안에서 발생되는 열이 항상 이 함 안에서는 크게 증폭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고 일반적으로 덕트를 쓴다라는 건 기구가 말달에 있는 부하가 용량이 작은 게 아니라 용량이 큰 부하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유를 많이 준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덕트도 꼭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별표 치는 것들을 본인 책에다 형광펜으로 이렇게 치면서 나중에는 그 부분만 별도로 발췌해 가지고서 외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가 좀 외워가지고서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저희가 중간중간에 쪽지 시험 같은 것들을 넣어드릴 거예요. 저희가 교재 안에다 이제 넣어드리는데 그거는 이제 주관식으로 넣을 텐데요. 그 주관식을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풀었을 때 내가 아직 제대로 모르네 하면은 또 이렇게 적어보는 역할. 이렇게 좀 하다 보면 다 외워져요. 우리는 객관식의 문제를 내지만 쪽지 시험은 주관식으로 제가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실강의에서 제가 주로 하는 건데 실강에서 매 회마다 제가 쪽지 시험을 봅니다. 이제 다른 교수님들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중간 평가를 계속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왜? 학생들이 안 그러면 공부를 안 해요. 이래 놓으면 학원에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좋아해요. 왜냐면 그 내용이 어렵지 않고 한 10분 정도만 내가 공부해도 집중적으로 10분에서 20분만 공부해도 만점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내용입니다. 전 시간에 배운 거니까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다라는 건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그게 시험에 되게 절대적으로 잘 나오니까 그거를 연습할 시간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거의 필기는 100% 합격을 합니다. 기능사는 거의 100%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덕트에는 두 번째 뭐가 있냐면 금속 덕트가 있고 두 번째는 버스 덕트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말하는 버스는 자동차 버스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버스는 이런 버스인데 외국에서의 버스는 뭐냐면 지하철을 말하는 거예요. 지하철.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생긴 버스를 우리는 지하철, 요 버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버스라고 얘기를 해요. 버스 덕트는 뭐냐면 덕트는 덕트인데 이렇게 버스처럼 연결이 가능한 덕트를 말하는 거죠. 왜 연결을 할까라는 거죠? 바로 이 덕트 안에 부스바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기를 R, 여기를 S, 여기를 T. 그래서 이 부스바, 이 RST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RST. RST가 들어가면 이게 다시 여기서 RST로 연결되고 여기서 RST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결하는 거가 몇 량이냐에 따라서 결국엔 뭐가 된다?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겠죠? 이거를 뭐라고 한다? 버스 덕트 배선이라고 합니다. 배선공사. 일반적으로 변전실로부터 어디로 어떤 다른 변선실 내지는 다른 전기실로 이동하고자 할 때, 즉 고용량의 부하 용량을 전송하고자 할 때, 전력을 전송하고자 할 때, 보내주고자 할 때, 그때 일반적으로 별도의 관 이런 거를 써가지고도 전선을 보내는 게 아니라 부스바 형태로 연결해가지고서 보내주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버스 덕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 덕트 안에는 뭐가 있다? 항상 이렇게 부스바 형태의 편각 구리 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모양이 돼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어서 이렇게 서 있는 형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체결할 수 있게끔 그래서 쪼여가지고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 버스 타입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피더 버스 덕트가 있고 피더. 두 번째는 트롤리 버스 덕트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그인 버스 덕트가 있습니다.